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수사 절차입니다. 수사 절차에서는 범죄로 인한 과거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공소 제기를 하고 유죄 확정 판결을 지향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켜서 수사라고 하게 되죠. 자, 수사는 수사기관이 주체가 되겠죠. 이게 범죄의 혐의, 지금 이제 범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유무를 명백히 해서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공소 제기하고 그리고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유죄 확정 판결을 지향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수사의 조건이라는 게 나오는데 수사에도 이제 요건이 있겠죠. 수사는 필요성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상당성을 지켜야 돼요. 이게 이제 수사의 조건인데 수사의 개시, 진행, 유지, 필요한 조건을 수사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데 수사는 임무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어요. 강제수사라는 것은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이렇게 영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강제수사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무수사라는 것은 뭐 이제 출석 요구를 한달지 이런 건데 임무수사를 할지라도 필요한 경우만 해야 돼요. 범죄 혐의가 있고 원칙적으로 소송 조건이 구비돼야 된다. 이게 소송 조건이라는 게 앞에서 봤던 친고죄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합의가 없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소송 조건인데 원칙적으로는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 고소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단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성이라는 것인데 수사처분은 목적에 어떤 달성을 해서 최소한도로 그쳐야 됩니다. 수사 비례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1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이제 이제 절도를 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강제 수사를 하거나 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너무 이제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수사 방법 또한 고문을 한달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결국 수사의 조건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만 그리고 상당성의 정도를 지켜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수사를 시작을 해요. 이걸 개시라고 하는데 수사는 이 주관적 혐의만 있으면 돼요. 이 혐의라는 게 이제 주관적 혐의가 있고 객관적 혐의가 있는데 수사의 시작이라는 거, 개시라는 건 주관적 혐의만 있으면 되고요. 나중에 영장이 발부된다 할지 기소를 한다 할지 이런 경우에는 증거에 의해서 보충이 되는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게 됩니다. 수사 개시 요건인데 수사의 단서라는 게 뭐냐면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어떤 원인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단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수사기관 자신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범행 중인자를 체포했다. 그럼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겠죠. 변사체를 검시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칼에 맞은 흔적이 있네. 이제 그러면 이제 타살 가능성이 있죠. 이럴 때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고요. 불신검문을 하다가 범죄 혐의가 있다. 다른 사건 중에 범죄 혐의 발견했다. 이렇게 수사기관 자신이 스스로 범죄를 인지를 했어요. 알게 됐죠. 이제 그렇게 하면 수사가 개시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타인의 체험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소, 고발, 자수, 범죄 신고, 진정, 탄원인데 고소라는 것은 뭐죠? 피해자가 나 이제 피해를 당했어요라는 거고 고발이라는 건 목격자가 범죄를 봤습니다라는 거고 자수는 제가 범죄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수사기관에 하는 거죠. 범죄 신고, 진정, 탄원 이런 것들도 바로 타인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타인의 체험 중에서 이 고소라는 게 있어요.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그리고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뭐 이런 법정 대리인이랄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걸 고소권자라고 하는데 고소권자가 어디에게?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사에게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범인을 처벌을 원하는 이걸 고소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고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소권이 있는 자가 고소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일단 피해자는 고소권이 있겠죠. 절도 피해자, 강도 피해자, 강간 피해자의 경우에 근데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있죠. 이제 법정 대리인도 독립하여라는 것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고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근데 사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그 배우자나 직계 친족이라고 하는 부모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형제 자매도 고소할 수가 있게 돼요. 사망할 때는. 근데 사망하지 않았을 때에도 법정 대리인은 독립해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고소 기간이 나오는데요. 친고죄의 경우에 친고죄는 우리 앞에서 뭐 사자 명예훼손죄랄지 또는 모욕죄랄지 이런 게 친고죄였죠. 친고죄죠. 예전에는요. 간간죄 그리고 강제추행죄도 친고죄였는데 이제 친고죄에서 이렇게 개정이 되죠. 지금은 아닌데요. 친고죄는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6개월 안에
친고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라는 거죠. 그러나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을 때는 없어진 날부터 기산을 하게 돼요. 근데 친고죄가 아니면 뭐 이런 경우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친고죄는 이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니까 6개월 안에 바로 이렇게 하라 이런 거죠. 고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고소장을 쓰거나 또는 이제 구술로 이제 수사기관에 가서 검사 사법경찰관에 하게 돼요. 그럼 구술로 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조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다음 고소 후 제한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부모를 고소하거나 이거는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제 다만 성폭력범죄나 가정폭력범죄 이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서는 부모를 고소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외의 경우에는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소 후 취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소를 했다가 이제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인데,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냐?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1심이고 2심이 있잖아요. 1심이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고소를 취소하면 고소권을 소멸하게 되고, 고소기간 내일지라도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재고소가 금지됩니다. 고소했다가 이제 고소를 취소해 버리면 다시 고소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고소권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게 불가분이라는 게 있는데,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는 뭐냐면 이제 갑과 이제 을이 둘이서 이 병이라는 사람을 모욕을 했다. 그럼 친고죄잖아요. 모욕을 했다. 근데 이 병이 이 갑을 고소를 했어. 갑을 고소를 한 거예요. 수사기관에다가. 그럼 을은 어떻게 되느냐? 을도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고소 효력이 있게 된다. 이런 것이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죠. 공범 중 한 명의 고소를 하게 되면 다른 자에게도 고소 효력이 있다. 고소가 있는 걸로 본다라는 거죠. 다음 넘어갈까요? 그다음에 고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발. 이제 고소와는 달리 이제 고발이라는 것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 희망하는 건데, 범인 이외의 자가 하면 돼요. 고발이라는 건 반드시 고소권자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고발권자는 뭐냐면 범죄에 있다고 사료되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하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면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겠죠. 고발 의무가 있는데, 고발의 방식 역시 서면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술로서 가능하고, 만약 구술로 했다면 조서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고발권 기간은 없어요. 아까 이제 그 고소에서 친고죄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발은 기간 제한이 없다. 고발은 고소와 마찬가지로 이게 직계 존속을 고발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고소 경우에 앞에서는 이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서는 예외적으로 직계 존속 고소가 가능했죠. 그다음에 이제 수사의 방법이 나와요. 수사에는 원래 의무수사가 원칙인데, 이제 의무수사는 의무적인, 그는 뭐냐면 강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거절을 하면 안 되는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피의자 조사나 참고인 조사나 이런 경우들이 의무수사로 가는 겁니다. 승낙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의무수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보면은, 피의자를 신문한다, 그다음에 참고인을 조사한다, 그다음에 사실을 조회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검사,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사람 피의자를 출석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석 요구는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무수사기 때문에 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이게 피의자가 안 나오게 되면, 출석 불응하게 되면 이제 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강제 수사로 들어갈 수는 있죠. 의무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피의자를 출석 요구를 해서 피의자를 신문을 하는 거, 이거 의무수사죠. 참고인 조사인데, 검사, 사법경찰 수사에 필요한 사람은 피의자 아닌 자를 출석 요구하는데, 이건 의무가 없어요. 강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가도 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장 나오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참고인 조사에 대해서는 영장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유일하게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는 참고인에 대해서 영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그런 경우에만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참고인에 대해서 강제 수사는 안 되죠. 사실 조회라는 것은 누구에 하냐면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조회를 하는 겁니다. 일단 공적 단체나 또는 사적 단체에다가 사실 조회를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조회를 하는 것, 이걸 사실 조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의무수사예요. 강제로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넘어가 보시면요. 강제 수사가 있는데, 강제 수사는 상대방 의사에 상관없이 말 그대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수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체포,
뭐 구속, 압수, 수색 검증 뭐 이런 것입니다. 강제수사는 법정주의라고 그래가지고요. 법에서 정한 것만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영장이 필요해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일단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대인적으로서 체포 구속이 있고요. 압수수색 검증은 물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대물적 강제수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먼저 체포 구속부터 보시면요. 이 체포를 하려면 원칙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돼요. 영장을 발부받아야 영장 절차가 있죠. 영장 체포,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말한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사전에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돼요. 근데 영장 청구권은요 검사만 있어요. 경찰이 바로 영장 청구할 수 없고 법관에게 청구를 하면 법관이 이제 심사를 해서 영장을 발부를 하는 것이죠. 자, 요건을 보면은 영장은요 범죄 혐의가 상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혐의는 객관적 혐의라고 볼 수 있어요. 객관적 혐의다. 수사를 개시할 때는 주관적 혐의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그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할 때는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되죠. 체포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일단 출석 요구는 의무수사예요. 피의자 신문에서 나오듯이. 여기는 의무는 없지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이럴 때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체포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체포 사유가 있고 체포 필요성까지 있을 때 바로 강제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절차가 나옵니다. 체포 영장은 검사가 청구를 해요. 검사. 여기에 경찰이 할 수 없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영장 청구권은 없어요. 그러면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을 해요. 영장 청구 좀 해달라라고 신청을 하면 검사가 청구를 해서 판사가 발부를 하게 되죠. 사법경찰관은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을 뿐이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는 상당하다. 즉 체포 사유도 있고 필요성도 있다. 자, 그렇게 영장을 발부하죠. 그럼 발부하지 아니할 때는 청구서에 그걸 써서 이제 기각을 하겠죠.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영장이 나오지 않죠. 자, 그럼 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면 이제 집행을 하겠죠. 집행도 이제 검사가 하는데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사법경찰관이 이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영장을 원칙적으로 먼저 제시를 하고 체포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만약 근데 피의자가 교도소에 지금 이미 있다. 자, 그러면 그걸 이제 교도관이 집행하면 됩니다. 자, 체포 후에는 어떠냐? 체포한 후에 만약 계속 구속하고 싶다. 그러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돼요. 청구만 하면 되지 발부까지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일단 체포라는 것은 일단 잡아두는 거고 계속 구금을 시키고 싶다라고 이렇게 할 때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만 하면 되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48시간은.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할 때는 석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 원래는 이제 영장에 의한 체포인데 이제 긴급 체포라는 게 있어요. 영장을 받지 않고 일단 체포를 할 수 있는 것이 긴급 체포인데 이거는 이제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돼요.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보시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중대하냐?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최소한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할 때 이걸 중대 범죄라고 하고요. 이러한 중대성이 인정이 됐을 때 긴급 체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긴급 체포가 되고요. 긴급 체포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그렇게 보면 긴급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중대성이 인정이 되고 긴급 체포 필요성으로서 증거 인멸이랄지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범죄를 할지라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도망할 우려가 없다면 이런 경우에는 긴급 체포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또한 이제 긴급이기 때문에 긴급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돼요.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영장 체포로 가야죠. 원칙이 영장 체포이니까요. 네, 절차입니다. 이제 긴급 체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이제 요건을 갖췄어요. 그럼 일단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죠. 이제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긴급 체포한 경우에 이제 경찰이 했을 때는 즉시 이제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 검사가 긴급 체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찰관이 긴급 체포했다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그것도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체포를 했어요. 긴급 체포를 했다. 그럼 즉시 긴급 체포서를 작성을 하고요. 범죄 요지 이런 것들을 기재해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 보시면
자, 그럼 체포 후 절차에 대해서 봤고, 영장 청구 기간인데, 자, 그러면 일단 영장 없이 체포했는데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그 긴급 체포를 했다 이거야. 자, 그러면 구속하고자 한다. 그러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역시 발부가 아니라 청구죠. 영장 체포를 했는데 구속을 하고 싶어? 그러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듯이 긴급 체포를 했다 이거야. 그럼 사후에 체포영장은 필요 없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됩니다. 48시간 기억하셔야 되고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그 기간대에 하면 되죠. 근데 구속영장은 이래요. 이게 경찰 단계에서는 10일짜리고요. 검사 단계에서도 10일인데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일까지 되죠. 최장 수사기관에서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국가보안법에서는 10일씩 더해서 50일까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10일, 그 다음에 10일 플러스 10일 해서 최대 30일까지 이렇게 구속수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현행범 체포입니다. 역시 이제 영장 체포에 대한 예외로서 현행범의 경우에는 사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경찰 이외에 일반 사인이라 할지라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 이 준현행범이라는 것은 현행범에 준한다 이런 뜻인데 보니까 범행 중은 아닌데 보니까 옷에 피가 묻었다랄지 그다음에 누구냐고 물어보는 도망간 날치 이런 경우들이 이제 준현행범이라고 그래요. 그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고유한 의미 현행범은 뭐냐? 현행범은 뭐냐면 범행 중인 거죠. 지금 누구를 때리고 있다. 그다음에 강도하고 있다. 범행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자예요. 실행 직후인자. 지금 훔쳐서 지금 나가고 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실행 직후인자까지 다 현행범이에요. 즉 그러면 준현행범은 뭐냐? 그러면 실행 직후는 아닌 거죠. 그럼 형사소송법에서는 뭐냐면 범인으로 호창에 대해서 추적되고 있다. 예전에 뭐 예를 들면 신창호는 도망 다니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에 준현행범이 되고요. 그다음 작물, 범죄에 사용되는 흉기를 가지고 있다. 이거 칼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엊그제 살인 사건에 쓰였던 칼이다. 이런 경우 신체, 의복, 옷에 현저한 증적, 피가 묻어 있다.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도망간다. 이런 경우에는 현행범은 아니지만 현행범인은 준한다. 이렇게 해서 준현행범 체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신 검문을 하는데 이제 뭐 물어보려고 하는데 자기 신원을 안 받고 가버리려고 한다. 이럴 때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해서 준현행범 체포로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럼 보시면 이런 현행범 체포는요. 범죄의 명백성이 있어요. 명백성. 긴급 체포와 달리 뭐 중대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경미하다 할지라도 현행범 체포는 되죠. 범행 시 특정 범죄 범인이 명백해야 된다. 외형상 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위법성 조각사유, 특히 뭐 정당 방위나 긴급 비난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정당 행위 이런 게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등이 존재하여 범죄 불명확한 경우는 현행범 체포할 수 없죠. 책임 조각사유로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14세 미만자는 책임 무능력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게 되거든요. 나이가 어리다 이런 경우랄지 이런 건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없겠죠. 체포 필요성이 있어요. 긴급 체포와 달리 현행범 체포는 도망이나 증거물 우려와 같은 구속 사유가 필요하다는 명문 규정은 없어요. 이런 체포 필요성으로. 긴급 체포의 경우에는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이런 게 인정이 되죠. 근데 현행범 체포는 바로 지금 범행 중이기 때문에 비례성 원칙인데 다액 50만 원 이하. 이제 이거는 이제 경미범죄 특칙이라고 하는데 벌금, 구류, 과료. 구류는 이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어떤 자유형이고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어떤 금전벌인데 현행범에는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 하나여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경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경범죄. 예를 들면 뭐 불안감 조성죄라는 게 있는데 불안감 조성죄. 이거는 이제 뭐 문신 보여주면서 불안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불안감 조성죄의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이렇게 돼요. 그래서 50만 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주거가 명확하지 않은 때 하나 현행범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명백하다면 현행범 체포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또 무전 취식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역시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미범죄에 해당해요. 주거가 명확하면 이런 현행범 체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 한해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이걸 경미범죄 특칙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다음 넘어가실까요? 절차입니다. 현행범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따라서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사인은 현행범 체포도 돼요.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경비원도 되고요. 현행범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체포하면 어때요? 즉시 인계해야죠. 창고에 가둬두면 안 돼요. 그다음에 체포 이후 고지인데 수사기관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때는 이건 수사기관이 하는 거예요.
사인이 아니고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 사실 요지. 당신이 이런 범죄를 했다. 절도죄로 체포한다. 그러니까 체포 이유와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걸 알려줘야 돼. 변명 의견을 주는 거예요. 이때 체포해야 됩니다. 진술 거부권은 이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데려와서 조사하기 전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는 거고, 그러니까 체포 현장에서 하는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돼요. 범죄 사실 요지, 그리고 체포 이유, 그리고 변호인 선임권 이런 거를 고지해 줘야 되죠. 자, 그럼 체포를 했다. 그럼 체포 후에는 현행범 체포한 후에 구속하고자 한다. 역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죠. 지금 아까 영장 체포를 했는데 계속 구속하고 싶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긴급 체포를 했는데 계속 구속하고 싶어? 역시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기도 마찬가지죠. 현행범 체포했는데 계속 구속하고 싶어. 그러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되죠. 청구 안 하, 뭐 청구 48시간 지났는데 청구도 안 했다. 그럼 석방해야 되겠죠. 이제 구속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체포라는 것은 이렇게 인치 이렇게 데려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속이란 구금, 이제 가둬두는 거잖아요. 구속이란 피고인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 수사인데 구인과 구금이 포함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면 이제 구인 체포해 갖고 가둬두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데 체포는 구인만 되는 것이죠. 구금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구속은 구금까지 포함해요. 구인이란 피의자 피고인을 일정한 장소로 인치 데려오는 거고, 구금은 계속 가둬두는 거죠. 감금을 하는 거예요. 인치라는 건 데려오는 거, 그다음에 구금이라는 건 감금하는 거. 이렇게 구속이라는 걸 이 두 가지 다 포함한다. 그럼 요건을 보시면 일단 상당성이 있어야 돼요. 예, 상당성. 범죄 혐의, 객관적 혐의라는 말이죠. 피의자 피고인 죄를 범했다는 의미는 상당한 이유. 이게 이제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증거에 의해서 보충되는 이 혐의가 있을 때 이거를 객관적 혐의라고 그럽니다. 그럼 법원은 피고인의 죄를 범했다고 의심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는데, 일단 보면 주거가 없는 때 사는 곳이 명백하잖아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데 도망하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만 있어도 돼요. 여기에 도망할 염려만 있어도 되고 증거인멸 염려만 있어도 되겠죠. 그리고 일정한 주거가 없달지 이런 경우가 이제 구속 사유가 됩니다. 역시 비례성은 이제 구속은 사건의 의미, 형벌에 비추어 상당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구속은 목적 수단의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넘어가실까요? 이제 절차입니다. 이제 구속의 절차인데 구속을 할 때 역시 이제 영장 발부죠. 이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야 돼요. 앞에서는 이제 체포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긴급 체포 그리고 현행범 체포 이런 게 있었는데 긴급 구속이라는 거 없습니다. 영장 없이 구속하고 이런 건 없어요. 자, 그럼 이 구속은 뭐냐면 사법경찰 검사의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를 하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속영장 청구는 검사만 하는 거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영장적 예외는 없는 거죠. 자, 그럼 구속 기간이 나와요. 그러면 무한정 구속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여기 이제 구속 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간. 이게 피고인은 뭐냐면 재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받는 거. 기소가 됐을 때 피고인인데 2달입니다. 구속 재판을 받는 거죠. 이 2달이고 특히 구속할 제일 필요하다. 심끝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하나에서 된다. 자, 그러면 1심, 그다음에 2심, 3심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1심에서는 2달, 일단 2달이에요. 그리고 이제 2번씩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씩 이렇게 신끝마다, 그다음에 여기서 또 2번, 그다음에 여기서도 2번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6개월, 4개월, 그러면 14개월까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심, 2심, 3심까지 하면은 최대 14개월까지 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의자는 수사 중인 경우에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고 싶다. 그럼 10일이에요. 경찰 10일. 연장할 수 없고요. 검사가 할 때는 어떠냐면 10일인데 10일 이내에 공소제기 하자면 석방한다. 다만 검사는 이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1회. 그러니까 경찰은 10일, 그 검사는 10일 플러스 10일에서 20일 이렇게 되고 1심은 2개월에서 2번 연장하니까 6개월. 그다음 2심은 바로 연장이니까 4개월. 여기에 3심도 4개월. 이렇게 구속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요. 무한정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지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불구속 수사나 불구속 재판을 해야 되겠죠. 넘어가시겠습니다.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포나 구속을 했는데 이게 적법하냐 아니면 부적법하냐 이걸 심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체포 구속 적부심사 제도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체포 구속이 부적법하고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 변호인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체포 구속 적부를 심사하는 거예요. 체포 구속이 적법한지, 만약 부적법하다 그럼 석방해야 되겠죠. 이런 제도입니다. 자, 그럼 청구권자는 뭐냐?
체포 구속된 피의자가 청구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변호인이 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 그리고 배우자, 직계 친족, 그다음에 형제 자매나 가족도 되고요. 동거인도 되고요. 고용주도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게 체포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체포 구속의 적부죠. 그건 뭐냐면 체포 구속이 적법한지 아니면 부적법한지 이걸 심사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제 대인적 강제수사에서 대물적 강제수사는 압수수색 검증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거는 뭐냐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 수색, 검증 이런 게 나와요. 지금 압수수색부터 보면 자, 압수라는 것은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칼로 찔러서 주겠다. 그러면 칼을 압수를 해야 되겠죠. 증거로 쓸 물건 또는 몰수할 물건 이런 게 되는데 점유 취득 과정 자체 강제력을 행사합니다. 이제 뺏어놓는 것이니까 강제력을 사용해서 영치, 그래서 계속 이제 뺏어 놔둔 거죠. 일정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제출 명령까지 포함하는데, 그럼 이제 이거 압수고요. 압수라는 거는 이제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나 또 위조 화폐랄지 이런 것들 되고요. 수색은 뭐냐면 이제 압수하기 위해서 찾기인 거죠. 수색은 압수한 물건,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신체나 주거나 물건, 기타 장소를 일단 이제 대하여 행하는. 그러니까 찾는, 강제로 찾는 거죠. 문 열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수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목적물은 압수 목적물은요. 일단 두 가지예요. 증거물, 그 다음에 몰수물, 몰수할 물건에 대해서 일단 인정될 때 한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게 압수죠. 압수는 증거로 사용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몰수할 물건은 범인 소유해야 돼요. 위조 화폐랄지 이런 것도 이제 몰수할 물건이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면 칼로 찔러서 이렇게 상처를 입혔다. 그러면 칼은 증거물이죠. 그럼 이게 다 몰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이게 범인은 칼이라면 몰수할 수 있어요. 근데 범인은 칼이 아니라 다른 타인의 칼이었다. 그러면 그 타인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몰수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물과 몰수물이 다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법원은 필요할 때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정해서 이게 물건, 주거, 장소를 수색할 수 있죠. 당연히 이제 영장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데 넘어가시죠. 자, 그러면 절차가 있어요. 그럼 압수수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법원 압수수색이요. 그러니까 법원이 공판정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판정, 재판 중에 이제 압수할 때는 법원이 영장 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원은 공판정 외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압수수색한다. 그러면 영장을 발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 중에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판정, 재판 중에도 이렇게 영장을 발부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수사기관 압수수색인데, 검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하는 정황이 있고, 즉 객관적 혐의가 있고 해당 사건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한정해서 판사의 청구를 해요. 역시 영장을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결국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하는 게 원칙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영장이 나왔어요. 그럼 집행을 해야죠.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제시를 해야 된다.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관에게 반드시 사전에 제시해야 되고 사후 제시는 허용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앞에서 그 체포영장 있죠. 체포영장은 원래는 이제 영장을 제시하고 체포해야 되지만 긴급 집행이라는 게 있어요. 영장을 일단 소지하지 않았다. 그럼 잠시 기다려. 영장 가져올게.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집행하고 사후에 제시하는 게 있는데,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검증이 있어요. 검증. 이제 검증이라는 건 뭐냐? 사람, 장소, 물건의 성질, 형상을 오가는 작용에 의해서 인식하는 강제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강제로 하는 영장에 의해서 하는 게, 이게 또 검증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의 검증은 증거조사의 일종으로 영장을 요구하지 않으나, 법원에서 할 때는요, 수사기관에서 할 때는 영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부검을 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영장을 받아야 되겠죠. 법원이 할 때는 안 필요 없고요. 검증의 대상은 제한이 없는데, 신체의 검사, 그 다음에 사체 회부, 이게 이제 그 부검이죠. 분묘 발굴, 물건 파괴 이런 것들을 이제 오가는 작용으로 검사를 하는 거죠. 증거조사예요. 그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제 수사의 진행에서 수사의 종결과 공소 제기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수사 후 종결은 이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이렇게 피의 사건이 해명됐다. 그러면 검사가 수사에서 종결하는 거예요. 왜 종결권은 검사가 갖고 있는 거야? 수사 종결권은. 그러면 공소 제기를 하면 이제 재판 절차로 넘어갈 것이고,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이제 수사 끝나겠죠. 수사 종결은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게 되죠. 수사 종결권은 사법경찰과 범죄 수사를 했을 때 관계서류 증거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원칙적으로 수사 종결권이 없고 검사만 일단 수사 종결권이 있다. 자, 그럼 검사의 사건 처리를 보시면,
수사 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돼요. 소송 조건, 예를 들면 친고죄에서 고소랄지 이런 것이 구비되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다 이렇게 되죠. 검사는 공소한다. 다만 검사는 벌금, 과료, 몰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서 공소제기가 동시에 약식명은 뭐냐면 벌금 이하에 대해서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겁니다. 약식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이렇게 벌금이나 과료, 몰수 이제 이게 금전벌이거든요. 이럴 때 이제 하는 게 약식명령이에요. 약식으로 하는 거죠. 정식 기소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서면 심사가 가능한 이런 것이 약식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제 이 수사는 끝나고 재판 절차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불기소 처분이에요. 자, 불기소 처분은 이제 공소 제기 안 하고 이제 끝내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불기소 처분인데 혐의 없음이라는 거는 아예 증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그다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게 범죄가 안 돼. 그럼 혐의 없음으로 끝내야 되고요. 죄가 안 되면 뭐냐면 이게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예요. 이게 범죄의 성립 요건 조각이 되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아니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에는 피의 사실이 이렇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그다음에 책임 조각사유라고 해서 14세 미만자로서 책임 능력이 없달지 이런 경우는 죄가 안 됨으로 끝내는 거고 공소권 없음이라는 건 소송 조건이 결여되다. 모욕죄에서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다. 이런 경우에 공소권 없음으로 끝내는 거고요. 자, 각하는 뭐냐면 고소고발 사건에서 고소고발장의 기재 이러한 진술을 하더라도 이제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하다. 그러면 수사를 종결시키는 것이 고소고발 각하예요. 예를 들면 고소를 했는데 이게 자기 아들을 고소했어. 근데 왜 고소했냐라고 보니까 뭐 이제 외국인으로 범죄인 인도를 하려고 했더니 범죄 인도를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고소를 했다. 그럼 고소권을 남용한 거거든요. 이게 처벌 목적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라면 고소를 각하해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기소유예라는 게 있어요. 기소유예. 유예라는 게 뒤로 미뤄두는 거잖아요.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서나 범죄의 연령이랄지 나이가 어려, 그다음에 성행, 지능, 환경이 좀 안 좋았어, 동기랄지 수단이나 범행 이후 정황을 참작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인데 아무튼 이제 경미할 때 이때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기소유예라고 하는 겁니다. 뒤로 미뤄두는 겁니다. 그다음 기소중지라는 거는 이제 소재 불명이야. 피의자가 있어야 재판을 할 텐데 지금 도망 다니고 있단 말이죠. 지금 잡아와야 되는데 일단 이제 종결을 시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잡아오면 하겠죠. 자, 그다음 넘어가실게요. 이렇게 이제 기소하면 끝나고 불기소 처분하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에요. 왜냐하면 범인을 불기소 처분을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검찰 항고라는 게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그러니까 고소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는 거죠. 그다음 고발인은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지청을 거죠. 서면으로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는 거예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 위법이다, 다시 심사해주라. 이게 항고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항고는 고소인 불기소 처분 통지로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 거의 한 달이죠.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이루어진다. 자, 재정 신청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건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 즉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럼 검찰청에 소속되는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를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재정 신청을 하려면 항고를 먼저 거쳐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항고를 하고 그래도 안 됐다. 그랬을 때는 재정 신청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심사해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공소 제기 후 수사입니다. 공소 제기 후에 수사. 수사 결과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공소를 제기하면 수사는 원칙적으로 종결하게 되겠죠. 근데 넘어갔는데 그러나 공소 제기를 했어요. 이제 재판 중인데 공소 제 유지를 위해서 또 이제 증거 확보가 필요해. 수사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또는 다른 범죄도 있고 다만 공소 제기 후 수사는 법원은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정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무제한으로 허용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공소 제기가 나와요. 공소 제기. 그러면 이제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이제 공소 제기를 했다. 검사가 검사만 돼요. 기소 독점지 원칙상 이제 재판을 청구를 하는 거죠. 법원에다가 이게 이제 공소 제기입니다. 기소 또는 소추 이라고 말합니다. 자, 공소 제기는 국가 소추주의라고 그래서 반대가 사인 소추주의인데 일반인은 안 돼요. 공소 제기는 국가기관 즉 검사만 지금 우리는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는 국가 소추주의를 취하고 있고 기소 독점주의 검사만 가능해요. 검사만. 경찰은 안 되는 게 원칙이고 다만 이제
그 직계심판이라는 예외가 있다고 그러죠. 기소 편의주의는 뭐냐면 검사가 형사소추에 관해서 기소 불기소 재량이 있는 건데 앞에서 그 기소유예라는 게 있었잖아요. 범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미뤄두는 제도가 있단 말이죠. 이게 기소 편의주의라는 겁니다. 기소 변경주의라는 건 뭐냐면 일단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공소를 취소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게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공소 제기의 방식. 그러면 이제 공소 제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냐면 공소장을 써요. 당연히 공소장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관할본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공소장에는 반드시 써야 되는 게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이런 걸 반드시 써야 되고 의무적으로 보면은 예비적, 태길적으로 이제 기재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일 때는 이런 건데 아무튼 피고인이 누구다, 뭐 홍길동이다. 그다음에 이제 강도를 했다. 그리고 몇 월 며칠 날로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강도를 한 거다. 그리고 이제 형법 몇 조에 따라서 된다. 이런 걸 반드시 써야 돼요. 자, 그다음에 공소 제기 효과입니다. 소송이 이제 계속이 되겠죠. 공소제기는 검사는 공소제기에서 피고 사건은 수사법원의 심리와 재판의 대상이 돼요. 이제 피의자가 피고인이 됩니다. 그러면 공소제기 전에는 피의자였다가 이제 공소제기는 피고인이 되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이제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공소시효. 이제 공소제기에서 진행이 정지가 돼요. 형법에서 봤던 공소시효가 있는데 공소시효가 이제 진행이 정지되죠. 재판 확정될 때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심판 범위 확정인데 불고불리 원칙에서 법원은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만 심사를 해요. 공소 제기 안 한 걸 심사하면 안 돼요. 심판 범위는 검사가 공소 제기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내로 한정이 되고 공소 제기 없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탄핵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만 심리를 해야지 공소 제기 않은 것에 대해서 더 확대해 가지고 유죄 판결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